안녕하십니까. 태평양TV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 2020년입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첫 번째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환자가 23일 현재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후 2시 31분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를 85만 6,20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47,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의 증가세는 안정화하는 양상이고 존 홈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의 신규 확진자는 27,600명으로 그날 27,70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뉴욕주에서는 이 질환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각주 정부들은 경제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22일 코로나19 사망자 438명이었다며 이 수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2일의 사망자 수는 474명이었습니다. 그는 또 식료품점과 대형 유통점에 있던 뉴요커 3,000명을 상대로 한 항체 검사 결과 13.9%가 항체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을에 사람들이 독감이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병원으로 가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보건의료 체계의 수용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염려하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또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종전 수준을 유지했고 입원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쿠오모 누지사는 밝혔습니다. 전날 발령 중인 자택 대피령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그레천 휘트먼 미시간주 주지사는 이날 위험을 거의 안기지 않은 사업체 점포를 재가동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대중과 마주치는 것인지 업무의 대부분이 실외 또는 실내에서 일어나는지 업무를 할 때 한 사람 이상이 필요한지를 위험평가 때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도 이날 DC 재가동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스쿨이 이끄는 자문단은 다음 달 중 경제 재가동과 관련한 권고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지사와 워싱턴 DC 시장은 또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연방정부 직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재택근무 지침이 36만 연방정부 직원 중 더 많은 사람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이번 학년도 말까지 원격 수업을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육류 가공 처리 업체 타이슨의 아이오와주 돼지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국 돼지고기 생산의 최소 10%가 중단됐다고 CNN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타이슨은 또 이날 추가로 워싱턴주 쇠고기 가공 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과 관련된 코로나19 환자가 91명 발생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CNN은 연방 관리들은 전반적인 식량 공급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공장들의 가동 중단은 식량 공급의 지연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중기 지원금 대기업은 안 돼라는 제목으로 신청 제한 지침 마련을 했다는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제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출 아닌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정작 필요한 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3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의 지침에서 코로나19 부양책에 따른 자금 조달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구조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사업체가 대출에 필요한 인증사항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업활동과 다른 자금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상당한 시장 가치가 있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갖춘 상장 기업들은 이번 대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런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인증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의회는 지난달 말 발효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3,5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려 대출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됐습니다. 이에 추가 법안을 통해 3,210억 달러를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간 급여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대출을 신청,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산 16억 달러, 하나 1조 9,572억 원의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이 1천만 달러, 하나 122억 원을 받았고 대기업에 150개 지점을 둔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도 2천만 달러, 400여 개 지점을 거느린 샌드위치 체인 폿밸리도 1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쉐이크쉑은 결국 대출금을 반환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워싱턴주 로컬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그린카드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이 명령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원하는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하며 시민권을 가지려는 모든 형태의 이민자들에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디딤돌입니다. 기존 영주권자가 가족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만 기존 비자 소비자나 의료진, 군인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예상보다 변화폭이 작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서명 시점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조치입니다. 직격탄을 받는 대상의 범주는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 등 미국인의 가족 구성이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이를 받으려는 이들입니다. 즉 기존 그린카드 소비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들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취업 또는 특정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한 그린카드 발급 역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민 비자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과 싸우기 위해 일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로 정의되는 의료진도 예외가 됩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최소 90만 달러, 하나 약 11억 원 투자가 요구되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대원들과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결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이들이 행정명령에서 면제된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이 명령은 임시 허가된 비이민 비자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엔 전문직 인력에게 주는 H-1B 비자, 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A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행정명령이 기존 비자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미국으로의 관광객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내 거주자들이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인 그레그 시스킨트는 이 명령이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시청을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이 비이민 비자를 여기에 있다면 그들은 지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획득 절차에도 영향을
영향을 안 준다고 MBC는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기존 채널을 통해 귀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CIS의 일선 사무소는 문을 닫았는데 이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상 비자 업무가 멈췄고 남미 허가도 중단됐습니다. MBC는 이 명령 이미 시행 중인 제안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트럼프는 이민 이슈에 반복적으로 기대고 있다며 무슬림에 대한 벽 쌓기는 2016년 대선의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이슈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이슈 처리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각각 46%로 나온 최근 유고프 조사를 거론하며 적지 않은 미국인이 이민 장벽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의 코로나19 처리 실패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장은 위기를 이용해 반이민 어젠다를 진전시키려는 권위주의적 움직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명령은 동부시간 23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돼 60일간 지속됩니다. 대통령 서명 후 50일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조치의 지속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이민 준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런 행정명령에 대한 미 대통령의 권한은 이민법 212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미 이익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MBC는 소개했습니다. MBC는 이 법은 이전에 쿠바와 IT 난민과 인권 침해자들을 포함한 좁은 범죄 사람들을 입국 금지하기 위해 적용됐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용도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미국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던 트럼프의 지난 20일 트위터보다는 범위가 좁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슬림 입국 금지처럼 그의 명령은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